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2080선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2087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장 중반까지 순매수를 유지하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1억 원, 460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전날 카타르로부터 23조 원 규모 LNG 운반선 수주 잭팟을 터뜨린 삼성중공업이 오늘 18%대, 대우조선해양이 14%대로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요. 파킨슨병 임상 성공 소식에 차바이오텍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자금의 유동성이 큰 가운데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 종목들의 주가는 시원하게 축포를 쏘아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히든 종목의 정답을 맞춰보시면서요. 앞으로 여러분 계좌에 수익에 이 축배를 들어줄 그런 종목과 전략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잠시 후 공개되는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스탁 라인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지수가 잘 가고 있습니다. 상승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모두 1%대 상승했는데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도 우리가 골라보면 좋겠죠. 시장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 시장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로서 이런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작은 이슈에 개인들의 수급이 갑자기 쏠리면서 움직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랑은 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도하는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좀 무색할 정도로 어제 장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나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셀트리온 시리즈 보라고 거의 한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장에 셀트리온 제약을 필두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 시세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의 신호탄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마켓 관련주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상장했던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고점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가 건재하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이제 차바이오텍 이제 좋은 이제 기사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을 필두로 알테오젠이라든지 안트로젠,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이 제약 바이오가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이제 시장이 6월 달이 딱 열리자마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이제 또 제약 바이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깃발을 날리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지수에서 상한가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상승률은 아니지만 이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유사한 차트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나 헬스케어에
이런 관심도에 따라서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이런 뭐 외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섹터가 코스닥 150,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시리즈, 그다음에 오늘장에 이제 녹십자 시리즈를 움직이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이중항체라든지 면역 섹터 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장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 성향의 종목군들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그에 이 부합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사임당 전문가의 시장 리뷰 먼저 들어봤는데요. 상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 계속 잘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고 네. 좀 꺾일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오히려 그래서 잘 가나 봐요. 네, 제 말과 많이 갔어요, 근데 지수가. 네, 제 말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6월 내내도 시장을 조심하라라는 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시장을 계속 올리겠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오늘은 또 지수의 그 종가 지수대가 참 특이한 게 양대 증시가 모두 1.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짜고 고스톱으로 1.07을 만들진 않았을 거고 무언가 좀 이런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에 힘이 계속 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조금 불안한 점이 있는 거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되는 시장 상승 속에서도 사주질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대세 상승장을 견인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사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외국인이 지금 뭐 2달 이상 3달 가까이 연속 매도 움직임을 계속 해줬는데 지수 최고점 상태에서 다시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려 줄 것이냐. 뭐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승장에 대한 이 흐름 뭐 긍정적이죠.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장이 나와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별적인 매매에 있어서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대세 상승장이 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흑인 사망에 의한 폭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 또 일본과 관련된 어떤 이제 우리나라와의 재차 어떤 충돌의 점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산재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쇼크로 다가올 코로나19가 덮쳤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상승장을 즐기시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되짚어보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고 분석도 해봤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시장 속 이 홈런 칠 준비를 하고 있는 타자, 이 종목 찾으러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2.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헤드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게임전이 함께 이뤄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스탁 매치 2인데요. 지금 수익률 보고 오니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진짜 반격의 서막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종목들의 수익률이 20%대 보여주고 있으니 굉장히 또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어서 종목들 짚어보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보면은 앱클론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장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뭐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번 주에 한 33%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 이제 상한가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관련된 섹터로서 이 코로나 항체를 이제 중화시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효능이 입증이 됐다라는 이슈가 장중에 나와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이제 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감하면서 나와줬던 게 이제 특허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공시 역시 이제 뭐 단백질을 이제 이용을 한 그런 이제 항체를 이제 항체가 이제 일본에서 이 승인이 났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허 취득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중항체 섹터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괴질 이슈 나올 때 어린이 괴질 이슈로 이제 세 종목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환매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가 한 번에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룹별로 그룹 지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드렸고 제가 그렇게 이제 거듭 강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어제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 그 다음에 오늘 장에는 제가 편입을 했었던 앱클론이라는 이제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이 종목을 매도한다고 해서 1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한 종목을 최선을 다해서 매도를 잡으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 8만 원대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7만 원대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빠졌던 가격대가 이제 상한가 안착을 못했던 이유가 앞전에 형성했었던 강력한 이제 매물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은 당연히 필요한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앱클론 이제 주봉상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60선과 120선 사이에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파할 때 장대 양봉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이 6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첫 주부터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줘가지고 6월달 기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 제약바의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클론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이 종목 저희와 함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되네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내일 신사인더 전문가님 뭐 하세요? 바쁘신가요? 뭐 지금 이렇게 이어가신다고요? 일단 뭐 이제 뭐 대종상 네. 영화제를 이제 하루를 앞두고 이제 뭐 관련된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뭘 가지고 올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엔터주도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영화 제작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게임과 관련된 뭐 그런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저는 이미 포트에 바른손 ENA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손 ENA랑 바른손이 이제 바른손 같은 경우 시간의 상한가,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정도 뭐 수익을 내려고 이 종목을 기다렸던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량 없이 우상향 하다가 이슈 나오면은 이제 장대 양봉 뽑아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분석을 했었던 게 모나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미라는 종목을 이제 이때 이제 상승의 그런 이제 시그널을 포착을 하고 이때 이제 분할 매수하면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5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이제 깃발 날려주면서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마다 시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 나와주면서 이 건재한 흐름, 이 건재한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사료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료주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나와주는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바른손 ENA가 이제 관련된 섹터가 기생충 아닙니까? 이 대종상 영화제에서 이 기생충이 또 11개 이제 그런 이제 시상에 대한 이제 후보자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시상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줄 때마다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설국령 열차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이제 엔터주들이 대종상 영화제를 위해서 제가 예상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여 준다면 바른손 ENA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5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이 영화인들의 축제 대종상 영화제를 앞두고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래서 또 바른손 ENA AS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수익률을 빠르게 챙겨가는 전략을 포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에코바이오 38%대, 뉴지랩 16% 이런 수익률을 또 보여주시면서 챙겨가셨어요. 네. 보유 중인 종목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먼저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부터 볼까요? 부광약품, 이제 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주로 움직이는 섹터가 일반적인 뭐 예방 차원의 섹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효과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에콜렌 같은 경우에도 무력시킬 수 있는 코로나19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제 중화 항체 관련된 재료 보유 모멘텀 자체가 주가의 급등 부분들을 사실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그다음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부강약품을 추천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임상이죠. 가장 중요한 3상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 2상을 끝내고 3상에 대한 이제 러시아 인증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상한가 알파 움직임이 이제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의 그 외에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척이 지금 있다. 동물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움직이는 코로나19 관련주의 핵심은 치료제 쪽에 대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종목에 있다라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 관련 코로나19 이상에 들어간 기업이죠. 4월 14일 날짜로 들어가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결과상으로는 이제 6월 중 임상 결과가 나오고 3상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6월 달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의 급등과 직전 고점 돌파 정도를 바라보시면 되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양약품을 보시면 캔들이 똑같아요.
한 번 정도 그런 관련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그 실험이 완료되고 추가 3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레벨업을 점핑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충분히 쉬어가면서 그 재료를 기다리고 있던 흔적이 보이고 재료가 나오니까 급등을 강하게 수직 상한가로 뭐 한 20-30분 만에 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부강약품도 지금 똑같은 캔들 조건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접 거래일 내에 관련된 이제 이상에 대한 완료 얘기가 나오면서 3상 진입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가볍게 상한가 알파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또 맞춰서 빠른 대응 여러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강약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요. 이 종목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린이 괴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SK 디스커버리. 이 종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볼까요? 뭐 괴질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네. 연구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런 나오고 건 있는데 있던데. 뭐 뉴스화가 그렇게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다 난 건 아닐 텐데 그죠? 네, 갑자기 애들이 막 괴질이 다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뛰어댕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 이유를 좀 따져본다면 지금 어린이 괴질이 가장 많이 생기고 퍼진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언급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로지 흑인 사망 사건에 의한 폭동, 이거 자체가 미국 내 최대 화두로 올라와 있고 또 우리나라의 뉴스 매체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러함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내에서의 폭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괴질은 지금도 확산이 되고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또 괴질 관련된 재료가 아니더라도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지금 진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자회사가 하반기 내에 상장을 하는 상장 이슈도 동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어린이 괴질에 대한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접 거래일 한 3거래일 전 기조까지 흑산병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게 이 종목의 악재가 아닌 관련 연계회사인 SK 바이오랜드의 현대백화점 인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에 따른 동반 변동성이라고 본다면 지금 SK 바이오랜드가 하락파를 마감하고 오늘 양봉을 깔끔하게 올리면서 기술적 반등파를 준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거의 해소가 됐고 다시 기본적인 반등파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괴질에 대한 추가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타이밍에서의 급등도 기대할 수 있고 자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는 타이밍이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당장 내일 이후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매매법에 의해서 홀딩 유지를 하시면서 직전 고점 돌파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더욱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략이 한눈에 보이는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추리해 주시면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죠? 지금 같이 출발하시죠.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자, 오늘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의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같이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힌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 역시 지금 시장 속에서 이렇게
그 기업의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이슈 받을 때 이 주가도 좀 힘있게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뉴딜 정책 수혜주를 선택하셨는데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일단 뭐 뉴딜 정책의 이제 좀 이렇게 큰 흐름을 본다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달에 그린 뉴딜 관련돼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이 향상될 수 있는 섹터로서 저는 수소 섹터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지금 이제 신재생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섹터, 뭐 태양광, 풍력, 지열, 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또 그런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력까지. 근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전력을 공급을 받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한다고 해도 이 생산하는 과정까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적까지 반영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이런 이제 신재생 섹터에 이런 이제 좀 정책 지원금들이 가더라도 그게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소차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디지털 뉴딜 쪽을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섹터들도 아직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과거에 이런 뭐 남북 경협주, 이제 대북 송전주, 개성공단 수혜주를 엮였었던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전기로 끝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도 지금 자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움직였던 게 이제 이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테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섹터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떠한 이제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이제 좀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종목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고 오늘 뭘 가져올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도래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거듭 강조를 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치료제 섹터라든지 이런 코로나 OTT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있다라고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일단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제 뉴딜 관련된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갔던 섹터를 꼽자면 이 보안 관련된 섹터입니다. 공인 인증서 폐지 관련된 이슈가 이제 10년 만에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이 어떠한 이런 인증을 받았었던 그런 이제 그 기득권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사설 보안 업체와 이런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제 전반적인 섹터를 봤을 때 이런 이제 올랐던 섹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새로운 섹터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섹터를 준비하셨다고 하니 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Right now.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배당 주는 종목 투자. 배당주의 매력이 또 있죠.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도 낮고 좀 이런 시대 속에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또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 주식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시즌에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게 배당을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유주라든지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종목군들을 이제 매매하셨던 게 사실 과거의 트렌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배당 얘기를 하면서 라인 나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힌트에서 종목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면가가 이제 5,000원입니다. 이제 요즘에 액면가 주로 이제 500원짜리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이런 이제 액면가도 이제 5,000원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5년간 이제 76조 가량의 이런 이제 지원이 이제 투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 이제 과거에는 막연하게 일자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 뭐 관련된 뭐 그런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에 이제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이제 창투사 이제 이런 소상공인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로 잡히면서 이제 이 일자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로서 포커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놓고 이제 벤처 캐피탈 이제 VC 펀드 쪽으로 이제 이런 이제 지분 구조를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린드먼 아시아 제약바이오 뭐 서울바이오시스라든지 뭐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벤처 기업들이 이제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 라인나우 사야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실력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자금도 확대를 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다른 종목군들과 다르게 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이 한다면 이 종목은 주가는 관심 없다. 이 종목은 오로지 우리 기업의 실적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 실력적인 부분을 이제 좀 내세우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신감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라인나우 사야 할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ight now 사야 할 전략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주 그리고 계속 힌트 또 강조해주고 계신 부분 right now이라고 해주고 계시니까 네.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네. 네. 쉬우신가 보네요. 아니 제가 잘 쓰는 힌트 같은 것 같아서. 정말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일단 배당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네. 배당 수익률 순위를 좀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뭐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17%나 되고 뭐 한국기업평가 이런 데 14%. 이제 년 후반에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로 놓고 보고 이제 뉴딜이라든지 이걸 겹쳐서 보면은 종목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뭐 좋은 힌트라고 한다면 이제 라인 나우에서 이제 라이가 들어가고 또 뭐 나우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라이가 들어가는 쪽을 본다면은 이제 뭐 뉴딜이나 이런 쪽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뭐 라이브 플렉스 정도가 차트도 괜찮고 좋은데 동전주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수익률 대 규정상 동전주 추천이 안 되니까 라이브 플렉스는 이제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라이온 컴텍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분야 자체라든지 이런 하고 있는 그 사업 영역 자체가 그쪽 부분하고 관련이 없어요. 화학 제품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뭐 라이브 파이낸셜은 아닐 것 같고 뭐 이제 라인 나오니까 나우 아이비 쪽을 보면은 이제 차트도 좋고 아까 이야기하셨었던 뭐 이제 사업 영역이나 또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을 주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측정된 이 뭐 라이온 캠텍, 라이브 플렉스, 나우 아이비 중에 아무래도 나우 아이비가 좀 유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힌트가 좋았어요. 힌트가. 저 이제 보이는 것 네, 같아요. 나우, 나우. 라이. 네. 저도 이제 그 나우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혹시 이 종목일지 우리가 끝까지 힌트 세 번째를 봐야겠죠. 마지막 힌트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번째 힌트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신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나우 일자리 창출 펀드 1호 결성이라는 이슈와 함께 주목받는 이 종목.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또 추측해주고 계십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벌써.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맞추라고 알려드린 거거든요. 사실 이제 워낙 테마주가 강세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군들만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TV 방송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우려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질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보양률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섹터는 좀 거르는 스타일인데 사실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우 일자리 창출 펀드를 이제 작년에 이제 결성을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 수익률을 이제 조기 달성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자리 관련된 창출 펀드를 만들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관심이 있었던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액면가 5,000원인데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이제 내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신감들을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저평가가 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이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으로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사실상 지금 이제 올해 유중도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2발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운영 자금 조달로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떠한 이제 장치로서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날뛰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도래하고 제가 말하는 그런 이제 주도 섹터들이 움직인다면 그런 섹터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뭐 저번에 블러썸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종목군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좀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쥐레바 게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세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 기대감으로서 이제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좋고 자리 좋고 가벼운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많은 분들이 지금 추리해주고 계십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함에 와 신사임당 나우 아이비 블링블링 임당님 시원시원 굿굿 나우 아이비 맞나요? 신사임당님 임당이 미래다 플러스 전환이다 긴장들 하시라 나우 아이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성창투 아닌가요도 있고요. 에클론 감사해요. K사인이죠? 라는 대성창투 K사인 이렇게 다른 의견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나우 아이비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덕분에 숨통 트인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산소 같은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리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열정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나갑니다. 장이 끝나고 또 이슈가 나왔죠. 정부가 제소를 하겠다고 네.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종목들 다시 봐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일단 뭐 저번 연도에 사실 우리 시장만 소외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글로벌 7, 증시가 8월이죠. 다 올라가는데 그 원인이 됐던 게 일본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이제 물품에 대한 특히 반도체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상당히 2018년도에도 금융위기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2019년도에도 그 일본 때문에 또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다행히 이제 한 2개월 정도 변동성 부분 하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협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 부분들이 집 진정이 되어가는 국면이었는데 협의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어떤 나라나 코로나19에 집중하는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힘을 쓴 여력이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양국 무역 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됐었을 걸로 보이는데
일정 길 부분까지 풀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얘기를 해줬어요. 일본에게 이제 수출 규제를 좀 뭐 풀어달라. 그런데 일본이 이제 노우라는 사인을 사실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이 이슈 종목들이 최근 움직임까지 일부 움직이는 애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라든지 다른 트렌드가 움직이는 동안 쉬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시에도 정말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줬었죠. 그렇죠. 이 때문에 이 관련주 다시금 또 찾아보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하신 걸까요? 두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규제 속에서 부는 바람, 반사이 관련주. 그러면 이제 소부장 관련주가 이제 첫 번째로 움직였었고 그 다음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반사이 그렇죠. 기대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네, 크게 갔었어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소재 관련주들이 되는데 국산화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을 벗어나자라는 그런 부분들 또는 다른 해외 수입처를 마련해보자 이런 흐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적인 관련 종목들이 수혜도 되지만 사실 악재가 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기조의 강력한 단기 상승 사이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도 이 수출 규제의 기본 반도체 관련 소재 종목들의 상승력은 연속적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어떤 불매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일본 관련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대체될 수 있는 우리나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소비주 관련 종목들에 힘이 좀 실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재 관련주보다는 이런 어떤 소비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들이 분위기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강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의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반사익 수혜 주도주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앞서서 뭐 얘기해 주셨던 그 종목 세 글자짜리 하나도 있었고요. 모나미? 네, 모나미도 이제 관련된 반사익 수혜 종목으로 국산 이제 뭐 볼펜이나 연필이나 샤프를 쓰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일본 거 쓰지 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었던 건데 그런 이제 모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모나미 아닌 그런 이제 관련된 소비주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또 그 강력하게 또 유추가 됐었던 모나미가 제외가 됩니다. 남은 힌트 있는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신사임당 전문가님께서 추리를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이제 모나미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 소비주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일본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뭐 5G라든지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빼면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지금까지는 증시가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부터는 저도 물음표가 띄워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히토류로 편입을 했었던 상보를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조만간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포트를 편입한 종목군들을 보시면 사실 시장이 올라가건 떨어지건이 중요하지 않은 종목군들을 편입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주전공이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를 많이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 종목을 잘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저도 오늘 이런 이제 그 일본과의 그런 무역 분쟁으로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광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광림 얘기가 나오면 이제 나노스, 쌍방울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관련된 섹터들은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 이제 같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종목군을 봤을 때 광림 같은 경우 이제 대바닥권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지켜봐야 하는 구간인데 히토류나 이런 이제 일본 수혜주로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 세 종목 정도 이제 저는 오늘 좀 눈여겨 봤는데 뭐 모나미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하이트 진로 이런 거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 이 세 종목 중에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무엇일지. 자, 아직 우리에게 세 번째 힌트 남아있죠? 마지막 힌트 보시죠.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 브랜드 이너웨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땡땡땡. 비비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BYC. 친숙한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이제 그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 메이커의 어떤 이제 요즘 브랜드를 얘기 안 하시고 요즘 브랜드요? 거의 한 비너스? 50, 60대 정도 분들이 주로 알고 계셨던 왜 그런 그러시는 브랜드를 많이 거예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관련된 그런 명칭을 쓰는 다른 브랜드인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를 갖다가 뭐뭐 친구라고 합니다. 그럼 그 뭐뭐 친구를 조금 더 좀 고급화해서 표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한 전문가님이 이렇게 세 번째 힌트를 주시니까요. 실시간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방울들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쌍방울이라고 유추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창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창에요. 많은 분들이 신성통상 얘기해 주시고요. 쌍방울, 상한 김영덕님 쌍방울입니다. 김영덕 전문가님 쌍방울입니다. 라고 위쪽엔 대부분 쌍방울이고요. 그 밑에 쪽에는 바로 신성통상인 것 같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점점 영해지신다고 상한가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쌍방울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유추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추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한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죠?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라인 나우 봐야 할 이 종목 바로 나우 아이비였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힌트 굉장히 센스 있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잘 챙겨볼까요? 이거 뭐 다 상한님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 그 농림수산식품 모태 펀드에서 선정을 했었던 이런 최근에 이제 이 기금 운영에 대한 이런 이제 모태 펀드를 이제 15곳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우 아이비입니다. 일단 나우 아이비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한 많은 운영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인증서, 이제 벤처 캐피탈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매수를 꼭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하방에 이제 그 120선 구간대인 4,500원에서 이제 6,700원대 이제 그 전고점 구간대까지 매수를 이제 좀 널널하게 잡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수하실 거면 5,500원, 5,6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의 흐름 봤을 때 앞전에 이제 가장 많이 갔던 게 9,7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일자리 이슈들 나오면 이제 9,000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가 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4,4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은 바로 나우 아이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아직도 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 종목이 맞을지 궁금한데. 맞겠죠? 네. 뭐 이 종목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또 얼마간의 기간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 자세한 전략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6월이 막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상한 김영덕 대표의 6월에 특별한 수익 전략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인터넷 검색창에 히드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얼굴이 보이는 그 밑에 빨간색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급삭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